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지난 84년을 살아보면서 가장 어렵다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의 바른 처신은 어떤 것이고 상대의 진심을 알아내는 노하우, 이런 주제로 이런 것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80여 년을 지나고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을 주었는데 오지 않으면 자연히 그 친구와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혈육과 일간신척은 천륜에 맺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인간관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좀 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촌수보다도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용을 나눌 때도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한마당에 살지만은 이해관계가 서로 엉키면 서로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관계에서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잊을 수가 없어서 영원히 평생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 비로소 깨달은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을 주었는데 오지 않는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자연히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혈육과 일가친척은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보면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정을 나눌 때 동시대를 같은 공간에서 한마당에 살았지만은 이해관계가 엉키면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남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에서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잊을 수가 없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집착하느냐? 정과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명의 소중한 것도 돈도 아낌없이 주면 가장 그게 숭고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친구가 사라지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린 둘도 없는 친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 이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친구의 우선순위도 변화합니다. 직장에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책임을 나누던 친구, 지리적으로 옆에서 같이 나누던 친구, 그 이름으로 소중한 자산이지만은 집착하면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환경과 성품에 따라서 결정되는 모범 답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친구든 누구든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상호 거리를 인정하고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존중하고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 모든 친구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고향 친구, 소꿉친구들 많이 떠났습니다. 초,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친구들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요, 그리운 친구들도 생을 마감하고 별세하고 나면 그로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맺어가면 되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가 없다고 초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하냐? 사실 이 친구는 뭐 친구하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러지만은 추억 속에 있는 상황이 그냥 친구가 그립지만은 모두 친구는 결국 울타리게 됩니다. 내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몇천 명입니다.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페이스북의 친구, 유튜브의 구독자,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울타리 개념일 뿐이지 그게 급할 때 친구 봅시다. 동창생 친구, 밥을 같이 자주 먹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 취미클럽에서 골프를 같이 하고 늘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 문학동호회로 문학을 함께 하는 친구, 향후회, 동문회, 직장 동호회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그게
다 숫자를 자랑할 뿐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진짜 친구는 몸이 아파서 갑자기 생사를 다투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뭐 도움할 게 없느냐.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면 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밥을 세워주고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좋죠.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담 없이 한밤중이라도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서슴없이 도와주는 친구. 이런 친구 내 생각에는 2명 내지 3명 많아도 5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친구를 할지라도 굳이 돈을 쓰면서 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필요가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지 말자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삶의 긍정적인 걸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가. 관계를 유지해놨을 때 나와 다른 동료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이 지나쳐서 남의 수준을 크게 유지할 수 있는 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변화, 이것은 친구의 중심축이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호 노력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홀해지는 거죠. 나는 전화를 계속해도 그 친구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친구와의 전화도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해서 점차 줄어듭니다. 자주 만나서 정을 나누던 친구가 연락해도 만날 수 없다. 그럼 끊어지는 거죠. 추억은 남아있지만은 현재의 연결이 부족한 경우 이것은 친구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과 행복이 우선하기 때문에 친구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모두가 잘 지내는 친구, 잘 사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 보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가치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행히 친구들도 많습니다. 질 높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일지라도 깊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기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분명한 관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를 설정해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자립성과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 근데 목표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인간관계가 아닌 자신의 목표나 꿈에 집중하는 친구. 친구를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노는 운동장에 그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우정을 구걸하거나 내 운동장에 떠났다고 해서 굳이 내 운동장에 끌어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억지로 만든 우정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84년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의 바른 처신, 상대에게 진심을 알아보는 노하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벽에 더불어 화이팅 합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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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